안녕하십니까. 동탄 CMA 학원 원장입니다. 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현재 고3 그리고 고3 학생을 이제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더 전략적인 지원, 대학 지원, 대학 선택, 그 다음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저는 입시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생활기록부 마감일, 원서 접수일, 그 다음에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 합격자 등록이야 나중에 천천히 12월 달에 나오니까 더 확인할 테고요. 합격자 발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천천히 확인할 거야. 이건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전형기간조차도 또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전형들을 하는 거나 전형 기간이라는 건 이때 면접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경우 혹은 지역균형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해서 면접이 있는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경우는 결국은 요 9월 16일부터 14일 이전에 완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기록부 마감일은 또 언제냐?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맞추십니다. 또 학생들도 여기에 맞춰요. 기계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제가 옆에 써놨지만 1, 2주 전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됩니다. 그럴 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고3 담임이면서 내가 국어에, 영어에, 수학에 과목 담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가 가르치는 반의 아이들의 세부 특기 사항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또 학생마다 개별 어떤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그건 나는 1대1로 선생님을 상대할 때고 선생님은 1대 다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기부 기록을 해두시지 않은 경우에 이게 몰려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마비가 오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기말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한 주 정도 있다가 3학년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고3 담임 선생님도 좀 빠르게 들어가시면 다시 이제 대학교 지원 입시 상담을 하실 거고 그러면서 수업 중간에는 2학기 진도가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방학 전까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대체로 자습들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아이들은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은 정시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만한 수업 분위기는 나오기 힘들 거고 어찌됐든 버려지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7월 첫 주부터 시험 끝나고 둘째 주부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어떤 방향성을 채택하느냐? 자, 모든 과목 선생님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동아리쌤도 얘기해요. 담임쌤도 얘기합니다. 너희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어떤 발표 자료나 이런 거 할 기회 줄 테니까 혹시 할 사람?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직 입시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난 교과 전형으로 그냥 내신으로 갈 거야. 뭐고 난 최저만 맞출 거니까 혹은 난 정시로 갈 거야. 그럼 아예 손 놔버리게 돼요. 그럼 그 상태로 여름방학에 진입을 하게 되고 여름방학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성적 보고서 이런저런 대학 찾다 보니까 교과로 가려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가 나오질 않네. 당연합니다. 교과나 커트가 통상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1등급 정도 높아요. 예를 들어 3.0등급으로 가천대를 간다고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이 나와요. 학생부 종합은 3이 나오지만 학생부 교과는 2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는 이거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려면 학종을 좀 준비해야 되겠네. 그럼 그나마 좀 여름방학 지나고 빨리 오신다는 분은 8월 초에라도 오시는데 이걸 나중에 늦게 파악한 경우에 대학교야 9월 원서 접수 기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니까 한 9월 초에 대학교 정하면 되지 전형 정하면 되지 학종 끝났어요. 왜? 생기부 기록 마감이 8월 30일에 끝났으니까 이미 그 이전에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점은 기말고사가 끝나기 이전부터 미리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확정한 상태로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바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좀 더 빠른 경우에 저희 학원 아이들은 3월부터 혹은 그 이전에 2학년 겨울방학부터 방향성을 미리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준비를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희 학원에서 6학종으로 주로 아이들이 원서를 많이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본적으로 밀고 있는 방향이 6학종이고 그 6학종으로 준비하는 것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보단 통상 조금 더 낮은 내신 등급으로
비교과 스펙이 좀 탄탄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로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육학종을 선택하게 하고, 정시와 수시가 완벽하게 똑같이 잘 우수하게 수행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현실을 인정하자, 그러니 함 전형에 좀 몰입을 하자라는 경우로 가다 보니까 요렇게 육학종 정도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이거 좀 특수한 상황일 수 있겠죠. 육학종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울권이라 하더라도, 혹은 이제 중위권의 경기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초에, 혹은 10월 중순, 뭐 여기까지 면접 보는 경우도 있고, 늦는 경우에는 교과 면접이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가는 경우도 존재는 하는데, 어찌됐든 교과 전형도 면접이 있는 경우라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좀 힘들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수능 평가일은요 11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16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겠죠. 작년은 날짜가 틀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월 6일, 10월 24일, 11월 11일, 14일, 18일 서류가 합격하고 나면 16일 날 만약에 수능 본다고 하면 수능 대비하실 겁니까? 면접 대비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논술을 주로 이제 기반으로 깔고 난 내신이 낮고 서울의 좋은 대학들, 뭐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논술로 준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한 3개 쓰고, 학생부 교과에서 한 3개 쓰는데 하나는 최저 있고, 하나는 면접 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신으로만 가고, 생각보다 복잡해지게 되면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 되고 학종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그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쉽게 느껴지느냐?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학원은 통상 9월 11일부터 올해 16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나면 저는 9월, 10월, 11월 말, 12월 초까지 그 면접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모의 면접을 준비시킵니다. 그래도 떨려가지고 버벅거리거나, 그래도 미처 놓쳐가고 준비 못한 질문이 나와 답변이 조금 부족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으면서도 쓰지 않는 게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류 붙고 나면 이런 경우도 종종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뭐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류가 합격을 했는데 면접 준비 가능하냐? 근데 그게 제가 여쭤보죠. 발표 언제 났습니까? 오늘 났대요. 그럼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면접은 언제 보십니까? 대충 그 주 주말에 봅니다. 혹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경우 2주 뒤에 보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서울에서 중상위권, 상위권, 서울권 대학도 대부분은 발표 날짜에 그 주에 주말에 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럼 그 3, 4일 가지고 면접 대비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그 전부터 꼼꼼하게 미리미리 틈틈이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전형 하나에 좀 몰입을 해라. 또 하더라도 조합을 해라.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6개 원서를 쓰는데 다 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내신을 보자면 4등급 대 친구입니다. 3육대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교과 전형으로는 3등급 대에서 합격을 하는 학교니까 굉장히 잘 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합격도 최초합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친구도 굉장히 높은 학교를 쓴 것도 아닌데 11월 9일, 11월 10일 이때 수능 며칠 있다가 수능 봤습니다. 11월 26일 면접 이때 있습니다. 결국은 대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대학교를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투잡이라고 하죠. 소위 직업을 하나, 두 개 갖는 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버님들한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뭔가 더 잘 되고 싶으니까 현재 원잡 뛰고 있는 거에다가 직업 하나 더 구해서 투잡을 떼서 돈을 2배로 벌겠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시간 대비 시간 투입을 똑같이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잠을 안 자지 않는 이상은. 이쪽 직업에 12시간, 저쪽 직업에 12시간 딱 나누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학생들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정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꼼꼼하게, 단순히 그냥 뭐 전형을 3개 선택한다 정도가 아니라 전형을 2개든 3개든 뭐 1개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입시 준비 과정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제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수시형식 다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 분들에도 조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동산 지역에서 현재 하면서 느낀 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두 개 다 완벽히 되는 경우는 없더라. 두 개 다 완벽히 망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혹은 어중뛰게 망하는 경우, 혹은 수시만 제대로 준비했으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을 걸 어설프게 해가지고 최저 못 맞추거나, 혹은 면접 조금 이제 점수 깎여가서, 혹은 서류가 중간에 자소서를 작성 못해 떨어져서, 뭐 올해는 자소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정시는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 정시 준비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교과는 할 거 없습니다. 면접이 있지 않는 이상, 전제는. 그리고 어차피 수능 최저가 합부를 자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 정시는 그냥 수능 점수로 맞춰서 가면 되겠죠. 적정 하향 지원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부 교과의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상향이 없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교과 커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유행을 바라는 거죠. 저는 일반적인 데이터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매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혹은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 하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건 위험할 수 있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분명히 2022학년도에는 뭐 3.0이었는데 교과 커트가 2023학년도 작년에 대학한 애들이죠. 여기는 3.8등급이 나왔네. 그럼 뭐냐? 아마 수능 최저가 좀 더 소위 빡세졌다는 겁니다. 그 전년도에는 뭐 두 과목 합쳐갖고 뭐 합4, 즉 2등급, 2등급 받아와, 혹은 합5, 2등급, 3등급 받아와 이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신 쿼터가 떨어지는 이유는, 야, 2등급, 2등급 마저 오던가, 3등급, 3등급 합 6만 해. 근데 그전에는 4등급, 4등급 8합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주식처럼 떨어졌으니 오르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판단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학생부 교과의 경우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완화됐느냐 강화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함부로 교과든 학종이든 커트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매년 어떤 특정 학과를 쓰는 학생들의 인원은 달라질 겁니다. 학생 전체 인원도 달라지고요. 어떤 학년에는 어떤 과가 굉장히 강세를 띨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과는 약세를 띨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시지 말고 3개년간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평균치를 낸 다음에, 요 정도가 적정선인데 내가 적정선을 여기를 한 0.2나 0.3, 뭐 0.1은 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2나 3, 0.2나 3 요 기준으로 해서 적정을 해야지, 0.5등급 높은 거 써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과인 경우는. 그래서 적정 하향만 지원 가능한 건 학생부 교과라서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 학생부 교과는 1, 2등급 선대에서 이미 서울하고 경기권의 소위 취업 잘 되는 공대, 혹은 취업 잘 되는 인문계 학과들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중에 6교과는 쓰기가 좀 안타깝잖아요. 너무 좋지 않은 대학 이름만 나올 테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 대학이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학종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뭐 찾아봅니까? 부모님들 내신 찾아봐요. 내신. 근데 학종에서 내신만큼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릴 텐데, 어쨌든 그 다음 학생부 종합과 정시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뭐 서울대나 뭐 연대나 고대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서는 최저도 있으면서 면접도 심층 면접으로, 재심 면접으로 보는 전형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한정된 과목만 따로 해서 준비한다던가, 평소에 미리미리 면접에 대한 생기부 숙지를 먼저 해놓는다던가 하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수능 준비하다가 서류 합격하면 나중에 면접 준비해야지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조합을 말씀을 드리죠. 학생부 종합과 함께 학생부 교과 면접이 낀 걸 해라 그러면. 100% 내신으로 가는 전형의 커트와 내신과 면접이 있는 전형의 커트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교과는 2등급으로 간다면 학생부 종합은 3등급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딱 요 중간, 면접이 있는 학생부 교과는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택의 진폭이 넓어질 수는 있겠죠.
그다음 비교과 내신 면접 모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건 다 같이 줄었으니까 뭐 큰 요소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준비해야 될 생활기록부는 더 중요해지겠죠. 거기에 쓰여져야 될 세특, 세부특기사항, 창체활동,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 이런 기록의 내용들의 수준이나 어떤 진로와의 연관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학종은 상향, 적정, 하향 다 가능합니다. 가끔 학생부 종합전형 하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작년에도 한 명도 안 빠지고 웬만하면 갑니다. 제가 동탄에서 지금 거의 10년 차, 올해 10년 차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학교를 못 간 사례는 한 해 꼽아봐도 한 5% 미만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제가 말리는 교과를 함께 쓰면서 상향을 지원한 경우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충분히 감안하고 쓴다던가. 그래서 저는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 가능하다고 보고요. 2에서 4등급 정도가 서울 및 경기권까지 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내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스펙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과정 안에서 전공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교과 과정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그 성취도 수준이 얼마만큼 높은지가 중요하고 면접의 요소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존재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의 경우 3육대 밑에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친구도 3육대 4등급으로 갔잖아요. 저희 학원에는 가천대 4.5등급도 최초합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떠한 전형이든 일정과 함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형의 조합은 안 된다. 제일 안타까운 조합이 이런 거예요. 학생부 교과 2개에 논술 2개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상향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방향성이 너무 다르거든요. 교과야 뭐 그냥 내신 만든 거 들어가면 되고 최저야 정시 준비하니까 한다고 친다고 한다면 노들 공부한다고 정시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면접 대비를 하거나 거기에 비교과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8월 말까지나 8월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본인이 비교과 스펙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할애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재수생들보다는 정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항상 현역 고3은 수능에서 좀 불리하다. 정시를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정시 그리고 다른 거 뒤돌아보지 말고 생기부터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난 정시 수능만 대비한다. 하루 종일 수능 공부만 한다. 요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